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인플라레입니다. 부풀리다, 넓히다, 확대하다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의 의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으로 누가 혜택을 볼까요? 빚이 많은 사람,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등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정부, 개인 중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2019년 11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소비, 투자, 고용이 급격히 위축이 되어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업을 위해 금리 인하와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실시해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시민의 실질 소득을 뺏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봅시다. 1억 예금에 대해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를 실질 금리라고 하며 이는 우리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3%의 물가 상승률이 3%이면 실질 금리는 0%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1억 원의 3% 금리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다면 46만 2천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 금리를 3%에 고정을 해두고 금리와 물가 상승률만을 늘려보겠습니다. 1억 원의 3% 금리에 대한 0% 물가 상승률은 3%의 실질 금리가 됩니다. 이자 소득세는 46만 2천 원이며 세후 실질 이자 수익은 253만 8천 원이 됩니다. 1억 원의 5% 금리에 대한 2% 물가 상승률은 3%의 실질 금리가 됩니다. 이자 소득세는 77만 원이며 세후 실질 이자 수익은 223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의 7% 금리에 대한 4% 물가 상승률은 3%의 실질 금리가 됩니다. 이자 소득세는 107만 8천 원이며 세후 실질 이자 수익은 192만 2천 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도 함께 올라 이자 수익이 커 보이지만 사실 세금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찍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GDP의 상승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절 잦은 전쟁과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로마 시대의 은화 데나리우스의 은 함유량을 줄이고 화폐 발행량을 늘립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화폐의 순도가 저하된 것을 눈치를 챕니다. 이후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로마 경제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의 부채이고 이 부채의 피해자는 개인이었습니다.